피로 세운 민주주의를 이렇게 허무느냐, 선거 불신의 시대를 개탄하며 1960년 4월의 봄은 꽃이 아니라 피로 물들었다. 이 부통령과 그의 하수인들이 투표함을 바꿔치고 개표 숫자를 고쳐쓰고 국민의 한 표를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그 3.15 부정선거. 권력의 2인자가 된 이 부통령은 자유당의 부통령 당선을 위해 경찰과 깡패를 동원하고 사전 투표함을 조작하고 반대표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분노한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18살 김주열의 싸늘한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건져졌다. 그 피값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워졌다. 그 눈물과 함성 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의 대한민국은 어디에 와 있는가? 참정권이 짓밟혔다. 이것은 사실이다. 6건 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모두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도 26곳에 달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시민들이 투표용지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것은 의혹이 아니다. 선관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에 달한 투표소도 있었다. 1시간 넘게 투표소 앞에 서 있다가 끝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시민들의 그 박탈감을 공직자들은 조금이라도 느끼는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결정이 내려진 과정이다.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는 결정이 별도 회의도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정결로 진행됐다. 수천만 국민의 참정권이 걸린 문제를 두 사람이 서류 한 장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며 예산을 받아갔다. 그런데 실제 인쇄는 50%만 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갔는가? 이 때문에 선관위원장 등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이 부통령의 하수인들이 투표함을 바꿔치던 그 시대의 망령이 다시 이 땅을 배회하는 것인가?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진실의 끝은 어디인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 사태의 실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관위가 선거 직후 밝힌 부족분은 4,726장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 집계된 숫자는 7,094장으로 처음 발표보다 무려 1.5배로 늘어났다.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던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축소 발표한 것인가? 어느 쪽이든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와 검경 합동수사 등을 통해 투표권 침해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즉, 지금 드러난 숫자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투표소에서 더 많은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본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경 이미 송파구 선관위가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방안을 문의했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가 넘어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는 등 보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전부터 이미 문제가 불거졌는데 수시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상시 운영되는 헌법기관의 위기 대응 수준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추가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나올 것인가? 이 나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각계각층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문제는 여당의 문제도 아니고 야당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문제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한쪽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수단으로, 다른 한쪽은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방어막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어느 쪽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진실 규명은 정치적 계산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법조계 원로도, 시민단체 대표도, 그리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평범한 국민의 대표도 모두 한자리에 앉아야 한다. 전국에서 투표용지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 결정을 누가 왜 내렸는지,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선관위 보고 체계는 왜 무너졌는지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100일에 드러내야 한다. 이번 사태 조사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득표수가 일치하는 12개 지역이 발견되며 새로운 논란의 불씨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없다라고 덮으려는 자, 혹은 다 부정선거다라며 선동만 하는 자, 양쪽 모두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사실 확인과 철저한 제도 개혁이다. 감사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기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독립성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기관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정을 내려왔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사태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외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독립과 방치는 다르다. 투명성 없는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범죄의 온상이다. 선거제도, 이렇게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말이 아니라 제도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국민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법과 헌법에 새겨야 한다. 첫째, 투표용지 발급 이중 확인제 도입이다.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을 때 투표관리관이 직인을 찍고 유권자 본인도 수령 확인 서명을 한다. 단 한 장의 용지도 근거 없이 발급되거나 사라질 수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용지 한 장이 곧 주권 한 표다. 둘째, 전면 수개표 의무화와 실시간 공동중개다. 기계 개표와 전산 집계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의혹의 씨앗을 심는다. 개표는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한 표 한 표 직접 세어야 한다. 개표가 진행되는 그 순간 모든 방송사가 공동으로 동일한 수개표 현황을 실시간 중계해야 한다.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TV 등등 어느 채널을 틀어도 같은 숫자가 나와야 한다. 숫자가 투명하면 의혹은 설 자리가 없다. 셋째, 각계각층 선거제도 개혁 국민위원회 설치다. 정치권만의 밀실 논의로는 안 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그리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평범한 국민대표가 함께 한자리에 앉아야 한다. 선거 방식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헌법까지 포함해 제도 개선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넷째, 선관위 책임자 전원에 대한 사법적 단죄다. 예산은 110%를 타가고 50%만 인쇄한 그 결정, 별도 회의도 없이 두 사람이 정열로 처리한 그 과정, 오전부터 문제를 알면서도 수시간을 방치한 그 무책임. 이것이 단순한 행정실수라면 대한민국 법이 너무 관대한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선거를 관리할 공직자들이 두려움을 갖는다. 젊은 세대에게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자녀는 언젠가 태어날 당신의 손자 손녀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선거 불신을 방치하고 제도 개혁을 미루고 편 가르기에 함몰되어 있는 동안 그 아이들이 물려받을 나라는 조금씩 썩어 들어간다. 민주주의는 공기와 같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른다.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목이 메는 것이다. 1960년 이 부통령의 하수인들이 저지른 만행에 맞서 쓰러져간 아이들은 우리 후손을 위해 피를 흘렸다. 지금 우리는 그 후손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그 심장이 불투명하고 부실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미 병든 것이다. 지금 당장 진상을 밝혀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제도를 근본부터 고쳐라. 자유대한민국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지키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입법도 니꺼 사법도 니꺼 행정도 니꺼 그럼 민주는 누구 거야. 검찰을 들어쥐고 판사도 불러 세워 입으로는 민생이라며